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핑크색 스푼은 단순한 식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고 하나의 기억장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리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어린 시절 생일 파티의 설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 스쿱을 나눠 먹던 연인들의 달콤한 타협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야근을 마친 밤,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며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가장 확실한 보상이었습니다. 1985년 한국 상륙 이후 40년. 베스킨라빈스는 단순한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디저트 문화 그 자체였고, 빈과 업계의 규칙을 만들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31가지 맛이라는 개념은 선택의 자유를 상징했고, 핑크색 매장은 동네 상권의 중심이었으며, 베라는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 선택지였습니다. 2022년 매출 5,80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당시, 이 핑크빛 왕국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스킨라빈스는 여전히 잘 팔렸고, 매장은 붐볐으며, 핑크색 스푼은 여전히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인 2026년, 우리는 이 왕좌가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이 증발했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라는 단어가 실적표에 등장했습니다. 숫자보다 더 차가운 것은 분위기였습니다. 활기차던 매장에는 침묵이 내려앉았고, 핑크색 조명 아래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계산대의 전자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위기의 징조는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베스킨라빈스에서 가장 작은 싱글 레귤러 한 컵을 먹기 위해서는 4,000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때 가볍게 하나 사 먹던 아이스크림이 이제는 점심 한 끼 가격과 비교되는 사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업은 말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물류비가 상승했다. 하지만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이 설명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핑크색 매장으로 들어가기보다 편의점 냉동고 앞에서 20일 스티커를 확인하고 동네 마트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집어듭니다. 문제는 단순히 비싸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어느새 정체성의 함정, 이른바 샌드위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흔해졌고, 대중적이라고 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선택받지 못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취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는 더 이상 31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이건 왜 이 조합이죠? 내 취향은 어디에 반영되죠? SNS를 휩쓴 유아정, 즉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신드롬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브랜드가 정해준 맛을 먹는 대신 내가 직접 고르고, 내가 직접 올리고, 내가 만든 조합을 소비합니다. 벌집꿀, 샤인머스켓, 그래놀라, 견과류, 쿠키까지. 아이스크림은 더 이상 완성품이 아니라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여전히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봉봉이라는 과거의 성공 신화에 기대고 있을 때, 신생 브랜드들은 아예 질문을 바꿨습니다. 당신만의 조합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핑크색 컵, 정형화된 주문 멘트, 이미 다 알고 있는 메뉴판. 이 모든 것은 인증샷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힙하지 않은, 오히려 낡고 박제된 유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당이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전 세계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콜라는 제로가 되었고, 소주마저 당을 뺐습니다. 맛있지만 건강한 소비, 이른바 헬시 플레저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킨라빈스는 여전히 설탕과 유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아이스크림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라스윗, 스키니피그 같은 저칼로리 고단백 아이스크림이 마트와 편의점 냉동고를 점령하는 동안 베라의 대응은 느렸고 조심스러웠으며 결과적으로는 늦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베스킨라빈스는 점점 가끔은 먹고 싶지만 먹고 나면 후회되는 것, 맛있지만 죄책감이 드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호식품에서 가장 치명적인 낙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모기업인 SPC 그룹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베스킨라빈스의 이미지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노동환경, 안전 문제, 기업 윤리.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맛있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이 기업은 사람을 존중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피 묻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다는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매출 하락이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는 아이스크림이 불쾌한 뉴스와 연결되는 순간 그 즐거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본사는 지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골목 매장을 정리하고 강남과 홍대 같은 대형 상권으로 이동합니다. 화려한 케이크,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 매장, SNS용 포토존. 하지만 소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겉모습을 바꾸는 것으로는 취향의 변화와 가치관의 이동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31가지 맛으로 세상을 평정했던 거인은 이제 그 거대한 몸집 때문에 변화의 방향을 틀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위기는 단순한 한 기업의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브랜드의 말로이며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를 가볍게 여긴 대가입니다. 핑크색 스푼이 설렘의 상징에서 추억의 유물로 전락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이 멈춘 자리에 남는 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고인 물의 냄새뿐입니다. 과연 베스킨라빈스는 32번째 맛으로 진심 어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년의 영광을 뒤로한 채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도 누군가의 서랍 속에 남아있는 그 핑크색 스푼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